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최근에 농장에 날씨가 추워서 특별하게 할 일이 또 마땅히 하기도 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농약이나 비료, 이런 영양제,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연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구독자님들의 그 댓글 요청에 따른 그런 영상을 제가 좀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나르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서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몇 개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다른 영양제도 좀 다 좀 소개해 달라. 참고로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가성비가 좋은 것들입니다. 이 가성비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름대로 성분도 많으면서 그런 효과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야 된다. 최근에 영양제사가 우후죽순 많이 생겨가지고 대략 한 6, 700개 안 되겠나 싶어요. 회사가. 그리고 이런 상품명도 이런 상품을 하는 것도 수만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알지는 못하고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중에서도 이런 뭐 미리건, 나르겐 그리고 브리오 이런 세 가지는 사실 이 영양제 4종 복비 계통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만큼 40년 이상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요 미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리건에 처음에는 미리건으로 나왔다가 다음에는 미리건 알파, 다음에는 신미리건 이렇게 자꾸 이름이 바뀝니다. 왜? 이것도 자꾸만 진화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미리건은 그냥 미량요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보시면 이렇게 동물성 아미노산제 17종, 17종과 트레할로스 그리고 비타민까지 이렇게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칭도 신미리건 알파. 즉 사람처럼 자꾸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 미리건 알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미리건 알파는 결국 미량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미량요소의 어떤 역할, 붕소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런 구리, 망간, 붕소 그리고 요 아연 이런 부분에 대한 미량요소에 대한 어떤 역할, 부족하고 과할 때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이야기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좀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 트레할로스가 뭐냐 처음 접한 분도 있겠지만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잘 알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트레할로스는 이게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합니다. 화장품 원료 피부 보습제 이런 겁니다. 포도당이고요. 좀 피부를 좋게 하고 또 세포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야채, 과일 이런 데는 어떤 보존 기능, 신선도 유지, 이런 기능이 있다. 즉, 세포막을, 여기도 보시면, 설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트레할로스, 트레할로스 보면요, 냉해, 동해, 고온 등의 피해를 경감한다. 보시면, 수분의 흡수, 그 흡수작의 균형을 좋게 하는데 트레할로스를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세포막을 강화하고 구조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와줘서 온도 변화 이런데 저항성이라든지 이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특히 저온 냉해, 동해, 스리 피해 등 각종 스트레스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우리 피부에 보면 자외선 차단제 이런 데도 사용되고 화장품에도 사용되는 그런 원료입니다. 트레할로스가 이게 포도당이고요. 참고로 고려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예전에는 그냥 미량요소였지만 지금은 또 미량요소 중에서 흡수가 어려운 것들은 킬레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킬레이터 해가지고 흡수가 좋도록 만들어놨다. 이걸 보시면 흡수용이 빠르게 이렇게 킬레이터 했다. 킬레이터 이렇게 요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비료나 이런 영양제는 제일 중요한 게 품질 보정표입니다. 어제 나르겐 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생산업자 보정표가 필히 있어야 된다. 이 보정표가 없는 것은
말 그대로 비료관리법의 무등록 비료다. 무등록. 자, 그러면 몇 프로 들어있느냐? 대략 합산해서 한 15%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나르겐 같은 경우는 대략 다시 나르겐을 보면요. 이렇게 나르겐을 보면 질소 10%, 인산 6%, 가리 7%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합계 성분비로 30% 이상 들어있었거든요. 이 나르겐은. 그리고 이제 요 미리건은 보시면 몇 프로가 들었는가 하면 붕소가 6% 들었습니다. 즉 미리건만 살포해도 별도로 붕산을 구입해서 살포할 이유는 없다. 왜? 미량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용성 철 0.3, 수용성 아연이 3%입니다. 아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연 이거. 그리고 망간 4.8%, 그리고 몰리브덴 0.05%, 그리고 구리까지, 수용성 구리까지 0.5% 해서 합이 대략 한 5%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500g 중에 15%가 순수한 미량 요소다. 가격 대비 성분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아마 영양제 구입해 보시면요. 야, 이게 이렇게 비싼가? 10,000원, 15,000원 어떤 건 20,000원 가는데 실제 비료 보증표를 읽어보면 별로 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성비 좋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겁니다. 고추라든지 배추라든지 특히 고추 농가, 포도, 샤인머스켓, 캠벨 이런 농가들은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저 역시 많이 추천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미리건 알파 참고로 아시고, 자, 그러면 사용 방법은 어떤가? 사용 방법은 연면 시비할 수 있습니다. 연면 시비할 때는 이렇게 500에서 1500배, 1000배, 2000배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고온기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더 물량을 많게 해서 희석 배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2000배 내지 3000배.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한 1000배역으로 살포하면 무난합니다. 1000배역으로. 그렇게 하시고, 특히 이제 모종, 어릴 모종에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한 2000배 정도. 즉, 물 20리터당 20g 들어가면 500배고요. 10g 들어가면 2000배입니다. 40g 들어가면 참고로 500배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관주할 때는 300평당, 여기도 설명되어 있는데요. 300평당 두 봉, 1kg면 두 봉이죠. 여기 500g이니까 두 봉 내지 세 봉을 물에 희석해서 관주를 하고, 또 나는 관주를 하지 않고 그냥 시비를 하겠다. 비료 뿌리듯이. 그러면 흙이나 모래에 골고루 섞어서 어제 나르겐처럼 그렇게 뿌려주는 방법도 있다. 뿌려주는 방법. 흙하고 섞어서. 예, 왜냐면 여기 가루이기 때문에 그냥 뿌리기 힘듭니다. 흙하고 흙이나 모래에 섞어서 그래 살살 뿌려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사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나르겐 설명하듯이 이제 미량 요소에 대한 그런 작용 기작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는 붕소입니다. 참고로 어제 나르겐 설명드렸지만 혹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비료는요,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이동이 느린 것이 있고 이동이 빠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슘, 붕소, 망간, 수용성 철, 황, 그리고 아연, 그리고 요거 염소입니다. CL. 제 잘못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CL입니다. 염소. 이런 것들은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항상 결핍 증상은 묵은 잎, 먼저 나는 잎보다는 새로운 잎, 새 잎, 즉 하이엽보다는 잠시만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잎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생기고 좀 생기는데, 이렇게 밑에 먼저 생기다 해서 하이엽이라고 합니다. 하이엽보다는 상이엽에서 먼저 생겨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이동이 빠른 것들, 이렇게 질소, 인산, 칼륨, 칼이라고도 하죠. 마그네슘, 몰리브덴, 이런 부분들은 이동이 빠릅니다. 이동이 빠르니까 이렇게 잎이 이렇게 밑에부터 생기면 쭉 하이엽, 상이엽 같으면 밑에 하이엽부터 먼저 온다. 왜? 여기서부터가 이동이 빠르니까 결핍 증상이 오면 위에 있는 새로운 어린 것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다 성분들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그래서 밑에 하이엽들이 어떤 증상이 먼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붕소에 대해서 한번 붕소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미리건 알파인은요, 붕소가 대단히 많이 들어 말씀드렸죠. 붕소가 6% 들었습니다. 6%. 붕소가 6% 들었는데, 참고로 제가 휴대폰으로 영상 찍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좀 흔들리는 점 이해 바랍니다. 붕소는 이제 식물체는 그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고, 뭐 세포박이 있고, 그리고 핵이 있고 이래 있는데, 세포 분열에 기인을 하고요. 그리고 뭐 화분의 꽃가루 수정이라든지 이런 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분 이런 연면 흡수라든지 체내 이동, 그리고 핵산 합성 이런 데 관여합니다. 또 뭐 효소를 활성한다든지 탄수화물의 뭐 질소 대사 관계 이런 데 하고요. 특히 세포막이라든지 팩틴의 형성, 그리고 뭐 조직 유지 이런 데 도모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결핍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결핍됐을 경우에 붕소는 요 상이엽부터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요 신초, 요 끝부분이 마릅니다. 그걸 신초고사 현상이라고 합니다. 신초고사 현상. 요 붕소는 그런 역할을 한다. 부족하면. 그리고 또 생장정 끝에, 요런 끝이라든지 생장정 끝에 하고 뿌리가 있으면 요 뿌리 끝, 요 생장정 끝이나 뿌리 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붕소, 칼슘, 그리고 아연.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뿌리도 마찬가지다. 붕소와 칼슘과 아연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결핍되면 이렇게 뿌리 생장도, 새뿌리 생장도 둔화가 되고 신초도 고사가 된다. 이 붕소, 칼슘, 아연 그런 역할을 하니까 참고로 이거는 결핍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붕소가 결핍되면요, 우리 맥주병 같은 데는 콜카 돼 있죠. 참 포도주병 콜커, 예, 콜카 되듯이 그렇게 되고요. 또 배추 같은 경우는 티번 현상이라고 하죠. 티번. 이렇게 배추 끝이, 잎 끝이 요 부분이 마르는 티번 현상이 옵니다. 왜?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밑에보다는 위에서 먼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초고사 현상처럼 끝부분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티번 현상이 온다. 배추에는. 그리고 토마토에는 끝에, 토마토의 요 끝부분이 이렇게 배꼽 썩은 병같이 오고요. 토마토는. 그리고 이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을 까보면요, 칼슘이 고도 현상. 제가 착각했네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결핍이 온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이제 붕소는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과하면 뭐 잎이 이제 황화되거나 마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이런 영양제 살펴서 희석 배수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엔 철입니다. 철. 수용성 철. 철의 역할은요, 철은 뭐 엽록소 생성이라든지를 관계하고요. 특히 호흡작용, 효소작용, 적게 호흡작용에 관여하는 어떤 효소 구성 원소입니다. 역시나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핍증은 상엽부터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떤 묵은 잎보다는 새잎부터 어떤 황백화, 누렇게 되거나 하얗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다음은 아연입니다. 이 수용성 아연. 예, 아연은 단백질 같은 전분 그런 합성을 돕고요. 생체 내 뭐 산화 하는 작용 이런 데 하고요. 특히 결핍되면요, 역시나 위에 상위부터 진행되면서 또 연맥 간에 그런 황화, 마그네슘처럼 연맥 간에 그런 황색이 되는 줄모양이 형성이 되고요. 다음은 망간 다음에 몰리버덴. 몰리버덴은요, 이 질산환원, 즉 질산태 질소 NO3죠. 그것을 환원시켜주고요. 단백질 효소에 관여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다음은 구리입니다. 요 구리는
지금 여기 0.0 수용수구리 0.05%가 있는데요. 구리의 역할은 역시나 그 산화 환원하는데 효소작용에 관여하고요. 호흡작용에 의한 그런 그 엽록소 형성에 관여합니다. 특히 그 식물의 그 면역작용에 관여한다. 역시나 부족하면 그 선단 끝부분부터 황백화되고 시들고요. 대신에 너무 과하면 뿌리의 신장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너무 과한 건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도 보시면 0. 다른 거는 뭐 1%, 3% 되는데 이건 0.05%, 즉 아주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좀 길어졌네. 오늘도 영상이 저 너무 짧게 한다는 게 자꾸 길어집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자꾸 많은 걸 알려드리다 마음에 묻다 보니까 짧게 못하는 점 이해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그 대유 요 미리근 알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한 40년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 참고로 이건 지금 광고성은 아니고요. 그 가성비, 즉 이렇게 복합엔진, 미리근, 부리오, 나르겐 대략 가격대가 한 봉에 6,000원 전후다. 6,000원 전후. 그래서 가격 대비, 즉 다른 회사의 영양제, 뭐 새로 나온 영양제, 물론 그런 다 영양제만 주특기는 다 있습니다. 그 특성 때문에 비싼 건데, 그렇더라도 비료 성분 보존표에 나타나는 성분비 봐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이나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 제가 오는 작은 지식이지만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너무 특정회사 광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참고로 아니고요. 참고로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사실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광고는 안 들어오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나머지 이렇게 복합엔진, 즉 마그네슘과 요 브리오 골드는 다른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또 알고 싶은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댓글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리근 알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꾸 진화를 하기 때문에 미리근에서 미리근 알파, 또 미리근 알파에서 신미리근 이렇게 자꾸 명칭이 변경된다. 이런 점은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